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어제 발표한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테슬라의 중국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리스크는 테슬라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로 잠재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검은색 영역이 중국의 판매량인데 보시다시피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현재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의존도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중국과 관련된 소식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 리스크가 과연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인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테슬라를 커버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작년 한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중국 매출이 5년 이내에 정점을 찍은 후 2030년이 되면 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25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가 이후로는 성장이 꺾이면서 제로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나름 현실성이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국의 견제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당장 중국 측 판매량이 꺾일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견제는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는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이 정점을 지나는 순간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아담 조나스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10년 후에 미국 거리에 중국으로 자율주행 데이터를 송출하는 중국 전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국 측에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테슬라가 결국 중국의 심한 견제를 받게 될 것이란 것을 예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죠. 이미 중국의 군사 그리고 중요 정보 관련 시설 등에는 테슬라 차량은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테슬라가 홀로 금지당한 것은 아니고 데이터가 외부로 송출될 수 있는 커넥티드 카들은 모두 금지를 당한 것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런 현상은 향후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거를 손 놓고 보고 있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애플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모두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만 관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중국 측의 검열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측의 매출을 지키려는 테슬라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조나스 말처럼 10년 후에 중국 내 판매량이 제로가 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당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담 조나스의 의견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건 스탠리는 현재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900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에 목표 주가가 $880일 때 레포트들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요. 이 레포트들의 목표 주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2030년에 총 54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자신들만의 계산을 통해 당시 $880라는 목표 주가를 낸 것입니다. 저는 당시 이 자료를 보면서 모건 스탠리의 2030년 테슬라 차량 판매 예상 대수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테슬라의 불세력들의 예상 수치를 보자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 2025년에 가장 안 좋은 베어 케이스의 경우에도 500만 대의 판매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테슬라 불세력인 게리 블랙의 경우에는 2025년에 아크의 베어 케이스와 비슷한 480만 대의 판매, 그리고 2030년에는 모건 스탠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1000만 대의 판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판매량 예측을 봐도 모건 스탠리의 판매량 수치는 꽤 보수적인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대략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의 판매량이 제로가 된다면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판매 수량보다 30% 정도 판매 수량이 적어지겠죠. 그렇다면 540만 대 정도의 수량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의 레포트에도 현재 투자자들이
중국 판매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이 수량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낮게 잡아야 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목표 주가에도 아담 조나스는 여전히 중국 판매량이 극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 $900라는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목표 주가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 목표 주가의 열쇠는 모건 스탠리가 주장한 더블 플라이 휠에 있습니다. 이 더블 플라이 휠의 한 축은 현재 주력 사업인 전기차 비즈니스고, 또 한 축은 SaaS, 즉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 공유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에서 수익이 온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동차의 판매 증가와 뛰어난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이루면서 상승작용을 만들어내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테슬라의 최대 우호 세력인 아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크 역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시작되어야지만 불 케이스고, 그 경우에는 테슬라가 거두는 수익의 거의 절반을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실패할 시에는 바로 베어 케이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테슬라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 판매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공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랑 큰 시장을 잃는 것은 큰 위협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차이나 리스크를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목표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견제는 갈수록 심해질 게 뻔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결국 한계가 있을 거란 거는 저조차도 이미 테슬라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는 아담 조나스처럼 극단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에서 살펴본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 설립처럼 분명 테슬라 역시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결론은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은 분명 언젠가 꺾이는 날이 온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의 계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 가치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중국이 아니라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의 생태계 구축이다. 이게 중국보다 3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잘 이루어진다면 모건 스탠리의 전망처럼 중국의 비중을 극도로 제한하고도 여전히 높은 주가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